안녕하세요. 콜드케이스입니다. 일본에는 닌겐 조우바츠, 인간 증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하룻밤 사이에 멀쩡했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증발 현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019년 고교를 막 졸업하여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젊은 청년이 증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 같은 년 스야마시의 회사에 취직해 직장 근처의 맨션에 혼자 살고 있던 나카야마 히로타카씨가 실종된 것은 8월 25일이었습니다. 실종 다음날 회사 측에서는 나카야마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연락이 되질 않아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였고,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어머니는 그의 자취방으로 급하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고 평소 사용하던 가방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는 동전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고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는 아들과 통화가 되질 않자 어떠한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걱정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실종된 나카야마는 당시 만 19세로 오카야마현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목 관련 기업에서 유지보수 점검 업무 견습생으로 일하며 직장과 가까운 츠야마시의 맨션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키는 176cm, 몸무게는 64kg으로 날씬한 체격에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성격은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취미는 홀로 조용히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옷차림은 흰색 티셔츠와 회색 7부 바지에 검은색 스니커즈 2켤레를 신고 있었고 흰색 어깨에 매는 가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자취를 감출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종 당시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는 그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옷으로 이날 마음에 두고 있는 누군가를 만날 목적이 아니었는가 추측됩니다. 그의 자취방에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취업 축하금 6만엔이 들어있는 봉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고 그의 통장 계좌에는 80만엔 정도의 예금이 들어있었으나 인출된 흔적은 없었고 휴대폰 요금만 매달 인출된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나카야마는 실종 일주일 전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회사에서 첫 보너스가 나오면 자동차를 살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게 있는 일을 맡지 않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취방 테이블에는 동전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것으로 보아 나카야마는 교통비 조로 동전만 가지고 외출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의 흔적이나 특별히 자취를 감출 이유도 없는 나카야마는 취업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무도 모르게 증발돼 버렸습니다. 실종 당일 정오 무렵 나카야마는 집 근처에 있는 츠야마역까지 도보로 도착 후 전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려 JR 하쿠비선 니이미역에 하차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츠야마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지만 이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전거를 두고 도보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니이미역에서 일단 하차한 후 도토리현의 에비역까지 가는 승차권을 구입하고 근처의 편의점에서는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화폐를 이용 도시락을 구입했습니다. 그가 다시 전철을 환승하는 모습까지는 니이미역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행적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로 여겨지는 에비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무인역이라 그를 목격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열차표에 있던 마지막 목적지인 에비역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아닌지 어떤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실종 사건에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나카야마는 왜 무슨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도토리로 향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에비역 쪽에 지인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에서 편도 4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으로 가는데도 아무리 전자화폐가 있다고는 하지만 동전만 챙겨서 나갔다는 점이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나카야마는 직장에서 성실한 근무 태도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고 신입사원이었기에 과중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과다 업무로 인한 실종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카야마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가 어떤 문제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김새는 전혀 없었고 지금처럼 연락이 닿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나카야마가 직장 상사나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나 괴로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종되기 불과 일주일 전쯤에 함께 여행한 고교 시절의 친구는 직장 관계로 고민이 있다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보너스가 들어오면 차를 사겠다는 등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카야마는 스스로 잠적할 수 있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트러블을 겪은 것 같지도 않았기에 마지막 목적지인 도토리의 에비역 근처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그는 왜 집에서 4시간 30분이나 떨어진 곳으로 나간 것일까요? SNS에서 알게 된 상대를 만나러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카야마는 요즘 젊은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친구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을 만나러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종 당시 방해 상황으로 볼 때 그가 외출할 때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고작 수천엔 정도로 추정되며 만일 그가 교제하고 있던 이성이 있어 데이트가 목적이었다면 좀 더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귄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문제에 휘말린 것이 아닐까 하는 설입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카야마의 유일한 취미는 온라인 게임이며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성 채팅도 이용하며 게임 내 커뮤니케이션에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게임에서 친해진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도토리까지의 4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몇 번씩 전철을 환승하며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즐겨했던 게임의 채팅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실종에 관한 어떠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그의 컴퓨터로 로그인을 시도하였지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횟수가 한도를 초과해버렸고 그의 게임 계정은 잠겨버려 채팅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게임 회사에 처음부터 협력을 요청하여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PC에 무지한 부모님들은 그 방법을 몰랐고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채팅 기록을 받지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2023년이 되도록 그의 채팅 기록을 통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지 연락 한 통만이라도 해달라며 매일매일 메일을 보냈지만 읽은 흔적도 없었다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나 친구들에게는 말 못할 괴로움이나 혹은 온라인 게임에서 이성을 만나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버리고 한 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도하에 스스로 인간 증발을 시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실종되는 사건이 한 해에도 무려 10만 건에 다다를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증발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간 증발 브로커들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어떤 이유로 인해 나카야마가 스스로 인간 증발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모은 돈이 그대로 있던 점 등을 생각해보면 본인 스스로의 인간 증발이라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만남이 어떠한 사고에 휘말리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에 언론은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나카야마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세력에게 납치된 것은 아닐까요? 일본인들 중에선 몸값을 노린 북한의 납치 또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2000년대에 와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의한 유괴는 없다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음모론과 확인되지 않는 설 등이 나카야마의 실종과 함께 떠돌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하게 그의 실종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실종된 나카야마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